나는 그날 밤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였다기보다는 끝냈다라고 해야 할까?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 피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내 손에 쥔 칼날이 그의 목을 스치며 속삭이듯 지나간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왜 그랬냐고. 그 이유는 한 그릇의 국에서 시작됐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그저 평범한 된장국 한 그릇. 서울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차갑다.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 조명이 번쩍이는 강남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나는 노숙자 한 명을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코트는 여기저기 찢어져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형님, 국 한 그릇 사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날 회사에서 또다시 짓밟힌 기분이 들어서였다. 상사 이준호, 내 오랜 친구이자 배신자. 그는 오늘도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사에게 바치며 승진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술을 퍼마시며 문득 저 노숙자를 봤다. 그의 눈빛이 나와 닮아 있었다. 포기한 눈빛. 됐소, 젊은이, 고맙소,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먹어요. 된장국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국을 내오자 나는 지갑을 열었다. 5,000원, 그게 전부였다. 그는 국을 후후 불며 먹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이름이 뭐세요? 내가 물었다. 김만식, 그는 대답했다. 난 박민준이요. 회사원.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공장 노동자였다고 했다. 아내를 잃고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삶도 다르지 않았다. 몇 시간 후 내 원룸문이 두드려졌다. 시계는 자정이었다. 문을 열자 김만식 씨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눈빛이 번뜩였고 손에는 빈 국그릇이 들려 있었다. 민준 씨, 고마웠소. 그런데 이거.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나와 닮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형이었다. 박민호. 10년 전 실종된 내 형. 이게 어떻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문턱을 넘어 들어왔다. 형님의 동생이요. 그럼 이걸 봐야 하오. 그는 사진 뒤에 적힌 메모를 펼쳤다. 만식 형, 미안. 준호가 날 죽였어. 증거는 창고에. 준호. 이준호. 내 상사이자 내 형의 옛 친구.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김만식 씨는 계속 말했다. 10년 전 공장에서 사고가 났소. 내 형이 죽은 게 아니었소. 준호가. 그놈이 모든 걸 꾸몄소. 그날 밤 나는 진실을 알게 됐다. 내 형은 공장 노동자였다. 이준호와 함께 일했다.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형은 구조 중 동료를 구하다 죽었다.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준호가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한 작업을 강요했다. 형의 죽음은 그 결과였다. 그런데 준호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다. 왜? 나는 형의 동생으로 그때 대학생이었다. 준호는 나를 협박했다. 내가 증언하면 형의 명예가 실추돼. 가족이 망해. 나는 젊고 무서웠다. 그래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인생을 망쳤다. 준호는 승진하고 나는 그의 그늘 아래서 10년을 살았다. 김만식 씨는 그날 밤 모든 걸 털어놨다. 그는 형의 동료였다. 화재 후 준호가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만식 씨가 숨겨둔 게 있었다.
창고에 숨긴 녹음 파일, 준호의 목소리가 담긴 이 일은 민준이 책임져. 그놈이 형 대신 나는 그 파일을 들었다.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내가 형 대신 희생하는 게 어때? 가족을 위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갔다. 평소처럼. 하지만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다. 주머니 속 작은 과도. 준호 씨, 자료 좀 봐주세요. 나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웃었다. 민준아, 어제 술 마셨어? 얼굴이 창백하네. 나는 문을 잠갔다. 형, 10년 전 일, 기억하세요? 그의 미소가 굳었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칼을 꺼냈다. 국 한 그릇 값이야. 형의 생명값. 그는 뒷걸음쳤다. 민준아, 기다려. 그건 사고였어. 내가 왜, 거짓말.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오늘 끝내자. 칼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나는 쫓았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 그는 버튼을 눌렀다. 경찰 부르게.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오기 전에 나는 그의 등을 찔렀다. 아니, 정확히는 위협했다. 칼끝이 그의 등에 닿았을 뿐. 그는 쓰러졌다. 살려줘. 민준아. 그 순간 나는 멈췄다. 왜? 그 눈빛이 형의 눈빛이었다. 아니, 내 눈빛. 나는 칼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그는 기어나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피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이게 시작이었다. 복수. 하지만 이 복수는 나를 삼킬 터였다. 회사에서 준호가 사라진 후 세상이 조용해졌다. 경찰이 왔지만 그는 사고라고 했다. 어깨 상처는 깊지 않았고 그는 입원했다. 누군가 미쳤어. 민준이 아니야. 그는 증언했다. 나를 보호하려는 척. 아니, 그는 여전히 나를 장기말로 썼다. 왜? 그의 비밀이 더 깊었기 때문이다. 김만식 씨가 준 파일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안에 숨겨진 건 형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나는 그날 밤 만식 씨를 다시 만났다. 한강 공원 벤치. 바람이 차가웠다. 민준 씨, 더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건 준호의 이메일 해킹한 거요. 공장 사장과 주고받은. 준호는 공장 관리자였다. 화재 전 그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장치를 제거했다. 사장은 알았고 돈으로 입막음했다. 형은 그걸 알았다. 준호야, 이건 안 돼. 노동자들이 위험해. 형의 메모가 있었다. 준호는 형을 위협했다. 입 다물어. 아니면 내 동생 대학 등록금 끊어. 나는 울었다. 10년 전 나는 형의 장례식장에서 준호를 봤다. 그는 울며 민준아, 형을 잃어서 미안해 라고 했다. 그 눈물이 거짓이었다. 나는 그날 형의 유골을 안고 맹세했다. 형, 내가 지킬게.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 대신 준호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그는 나를 회사에 데려와 보호했다. 매번 내 아이디어를 훔치며. 민준아, 너 없으면 안 돼. 그의 미소 뒤에 숨긴 건 나를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만식 씨는 말했다. 준호는 아직도 그 공장의 그림자야. 지금은 대기업 임원으로 올라갔지만 그 사장은 여전해.
김태호. 그놈이 모든 걸 쥐고 있어, 김태호. 공장 사장. 그는 형의 죽음 후 보상금으로 가족을 달랬다. 하지만 그 돈은 내 대학 등록금이 됐다. 나는 그 돈으로 졸업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내가 형의 피갑으로 산 거였어. 다음 날 나는 김태호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은 여의도에 있었다. 대기업 빌딩, 유리창이 빛났다. 박민준 씨. 예약 없는데 비서가 말했다. 나는 준호 씨 소개로 왔어요. 라고 했다. 문이 열렸다. 김태호는 60대, 뚱뚱하고 웃는 얼굴. 오, 준호 제자인가? 앉아. 나는 앉지 않았다. 10년 전 화재. 기억하세요?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왜? 나는 USB를 꺼냈다. 이메일 봤어요. 형의 죽음, 당신이 알았잖아요. 그는 웃었다. 젊은이, 그건 과거야. 증거. 그건 조작일 수 있어. 그는 버튼을 눌렀다. 경비가 들어왔다. 내보내. 나는 도망쳤다. 빌딩 로비에서 그의 전화가 들렸다. 준호야, 내 친구가 왔어. 처리해, 준호. 그는 여전히 나를 팔아넘겼다. 그날 밤 내 집에 불이 났다. 아니, 화재 경보가 울렸다. 소방대가 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위협. 준호의 짓. 나는 만식 씨에게 갔다. 그의 판자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준호를 먼저. 그놈이 열쇠야.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준호의 약점. 그는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딸은 대학생, 의대 희망. 그 애를 건드리지 마, 만식 씨가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랬어. 내 형의 가족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하지만 마음속에서 어둠이 자랐다. 며칠 후 나는 준호를 다시 만났다. 병원. 그는 퇴원 준비 중이었다. 민준아, 왜 그랬어?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형, 왜 형을 죽였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그건 내가 아니야? 사장이 시켰어. 거짓말. 그의 눈이 피했다. 증거를 불태웠어. 그 창고, 나는 알았다. 만식 씨의 창고가 불탔다. 준호의 짓, 그럼 끝이야. 나는 말했다. 아니, 시작이야. 그날 나는 준호의 딸을 만났다. 우연히. 아니, 계획. 카페에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빠 친구. 나는 카드를 건넸다. 의대 갈래? 도와줄게. 그녀의 눈이 빛났다. 준호의 약점. 나는 그 카드를 쥐고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이 형의 딸 같았다. 서울의 밤은 항상 비밀을 숨긴다. 나는 이제 그 비밀의 일부가 됐다. 준호의 딸, 이수연. 그녀는 20살, 밝고 순수했다. 아저씨, 왜 도와주세요? 카페에서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가 나한테 빚져서 이 거짓.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내 계획이 있었다. 수연을 통해 준호를 흔들자. 그는 가족을 사랑했다. 그게 그의 유일한 약점. 집에 돌아와 나는 만식 씨와 통화했다. 수연이를 만났어요. 그녀는 모르겠어요. 만식 씨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그 애는 무죄야. 준호만 때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복수는 깨끗하지 않다. 한국 사회처럼 모든 게 얽혀 있다. 가족, 명예, 돈. 예준호는 그 모든 걸 쥐고 나를 짓밟았다. 다음 날 김태호의 사무실로 다시 갔다. 이번엔 무기 없이.
이번엔 제대로 와, 비서가 말했다. 김태호는 웃었다. 준호가 전화 왔어. 내가 미쳤대. 나는 앉았다. 사장님, 화재 보상금. 그 돈으로 제 대학을 샀어요. 형의 피가.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젊은이, 그건 합의였어. 내 어머니가 받았어. 어머니? 그녀는 10년 전 그 돈으로 병원을 다녔다. 형의 죽음 후 어머니는 무너졌다. 나는 울었다.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김태호는 서랍을 열었다. 파일 한 뭉치. 여기 내 어머니 서명 추가 보상 포기. 나는 파일을 봤다. 어머니의 글씨. 떨리는 필체. 이건 강요였어요. 그는 웃었다. 증거 없어. 준호가 처리했어. 또 준호. 모든 게 그에게로 이어졌다. 나는 나왔다. 거리에서 비가 왔다. 나는 한강으로 갔다. 다리 난간에 기대 물소리를 들었다. 형, 미안해. 내가 약해. 그날 밤 준호가 왔다. 내 집. 민준아, 이야기하자. 그는 와인을 들고 있었다. 퇴근 후 술 한 잔. 나는 문을 열었다. 우리는 마셨다. 왜 그랬어?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형의 유골, 당신이 뿌렸어요. 그는 놀랐다. 뭐? 그건. 사장이 거짓. 그의 눈이 흔들렸다. 민준아, 나도 피해자야. 태호가 날 썼어. 나는 웃었다. 그럼 같이 가요. 경찰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요네 가족이. 수연이가. 나는 카드를 꺼냈다. 수연이 만났어요. 그녀는 좋더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왜?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내 가족을 망쳤으니까. 그는 일어났다. 미안해. 그때 내가 젊었어. 야망이. 그는 무릎 꿇었다. 돕게 해줄게. 태호를 무너뜨리게.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 아니, 또 다른 함정. 다음 날 그는 태호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장님, 민준이 데려왔어요. 태호는 웃었다. 어허, 화해. 우리는 3명이 앉았다. 준호가 말했다. 10년 전 일, 정리합시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상 줄게. 5억, 돈, 또 돈. 나는 소리쳤다. 형의 목숨값이 5억. 준호가 나를 진정시켰다. 민준아, 이게 현실이야. 현실. 한국의 현실. 돈으로 모든 게 덮인다. 하지만 그날 태호의 비서가 실수했다. 문을 열고 나가며 파일을 떨어뜨렸다. 화재 보고서. 나는 주었다. 그 안에 준호의 서명. 안전 무시 승인 증거. 나는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돌아와 만식 씨에게 보냈다. 이제 끝내요. 밤, 준호의 전화. 민준아, 태호가 의심해. 도망쳐. 도망. 나는 웃었다. 당신이 도망치세요. 그는 침묵했다. 수연이를 지켜줘. 그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 그의 약점. 나는 수화기를 놓았다. 창밖, 서울의 불빛. 이 도시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증거를 손에 쥔 후 내 삶은 더 어두워졌다. 만식 씨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언론의 폭로. 하지만 준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내 어머니를 만났다. 민준이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그만해. 준호 오빠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나는 울부짖었다. 엄마, 형 죽인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그 돈으로 내가 살아. 그만. 가족의 무게.
한국에서 가족은 모든 것 나는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만식 씨가 말했다. 민준아, 내 어머니도 속았어. 준호가 돈으로 샀어. 우리는 녹음했다. 어머니의 대화. 준호 씨, 민준이가 왜 그래요? 준호, 그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챙길게요. 거짓.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며 결심했다. 수연을 이용하자. 수연을 다시 만났다. 공원. 아저씨, 등록금 도와주실 거예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 있어? 아빠한테 물어봐. 10년 전 공장 화재.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게. 왜? 나는 말했다. 아빠가 내 형을 죽였어. 그녀는 울었다. 아빠가. 아니에요. 그녀는 달려갔다. 그날 밤 준호가 폭발했다. 수연이한테 뭐 했어? 그는 내 집으로 쳐들어왔다.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했다. 진실을 말했어요. 당신 딸이 알아야죠. 그는 무너졌다. 민준아, 제발. 수연이는 무죄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무릎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진심 같았다. 태호를 잡아. 나 도울게. 우리는 동맹. 아니, 불편한 휴전. 다음 날 우리는 태호를 만났다. 비밀 장소, 한강 근처 모텔. 준호야, 이게 뭐야? 태호가 물었다. 준호, 끝내자. 민준이 증거 있어? 태호는 웃었다. 증거. 그건 내가 없앴어. 갑자기 문이 열렸다. 경찰. 김태호 씨, 체포합니다. 준호의 함정. 아니, 그의 계획.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장님, 미안해요. 준호가 말했다. 태호는 소리쳤다. 너 배신자, 싸움. 태호가 준호를 때렸다. 나는 개입했다. 그만, 하지만 늦었다. 태호가 쓰러졌다. 심장마비. 죽었다. 경찰이 왔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말했다. 우연한 만남. 사장이 쓰러졌어. 나는 침묵했다. 증거. 태호의 주머니에 있었다. 하지만 준호가 먼저 챙겼다. 민준아, 이건 우리 비밀로. 그의 눈빛. 또 배신. 그는 태호를 죽인 게 아니라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증거를 숨겼다. 나를 또 이용. 집에 돌아와 나는 토했다. 복수. 이게. 만식 씨가 전화했다. 태호 죽었대. 잘 됐어, 잘 됐어. 나는 소리쳤다. 준호가 다 챙겼어요. 만식 씨는 침묵했다. 그럼 준호 차례야.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수연의 눈물. 어머니의 목소리. 준호의 눈물. 누구도 완벽한 악당이 아니었다. 밤, 수연이 왔다. 아저씨, 아빠가. 왜? 그녀는 안겼다.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울었다. 이 복수가 그녀를 망친다. 나는 결정했다. 멈추자. 하지만 너무 늦었다. 준호의 전화. 민준아, 경찰이 와. 은혜 증거 때문에 배신. 그의 마지막 카드. 경찰서. 추운 방, 나는 수갑 차고 앉아 있었다. 박민준 씨, 태호 살인 혐의 형사가 말했다. 준호가 증언했다. 민준이가 했어요. 화재 복수로 거짓. 그의 눈이 차가웠다. 수연이 왔다. 아저씨. 아니에요. 그녀의 증언. 아빠가. 다 거짓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연아, 왜? 재판. 서울지법. 언론이 달라붙었다. 대기업 비리, 노동자 복수극. 나는 증언대에 섰다.
10년 전 내 형 박민호가 죽었어요. 준호이 씨가 안전을 무시했어요. 증거? 만식 씨가 가져왔다. 복사본. 준호이 이메일. 군중이 웅성거렸다. 배신자. 누군가 소리쳤다. 준호는 변호사 뒤에 숨었다. 조작입니다. 재판 중 티스트.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민준아, 그만해. 준호가. 우리 가족 구해줬어, 구해줬어? 돈으로. 하지만 그녀의 눈물. 형의 죽음, 사고였어. 군중이 갈라졌다. 누군가 전마 미쳤어. 외쳤다. 누군가 가족 사랑, 응원했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가족을 찢었다. 준호이 변호. 민준이는 정신 이상. 스트레스, 그의 딸 수연이 반박. 아빠 거짓말. 아저씨가 도와줬어요. 그녀의 용기. 준호는 울었다. 수연아, 미안해. 법정안. 공기가 무거웠다. 판사, 증거 부족. 무죄, 아니, 태호 사건은 무죄. 하지만 화재 재조사. 밖으로 나와 만식 씨가 기다렸다. 이겼어, 이겼어. 태호 죽음은 덮였고 준호는 여전했다. 나는 소리쳤다. 당신도 배신자. 왜 형 동료였는데 만식 씨는 웃었다. 난 그냥 돈 받았어. 준호에게 충격. 만식 씨, 노숙자. 가짜. 그는 준호의 스파이였다. 내 국 한 그릇 준호가 시켰어. 내 약점 보려고. 배신의 연쇄. 나는 달렸다. 준호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그는 혼자. 민준아, 끝났어. 그는 총을 들었다. 어디서? 수연이 지키려고. 나는 멈췄다. 총. 당신답네. 우리는 대치. 왜 나를? 그는 말했다. 내 형이 날 배신했어. 안전 신고하려 했어? 내가 막았지. 진실. 형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준호를 신고하려 했고 준호는 막았다. 사고가 됐다. 형도 잘못했어. 나는 중얼거렸다. 준호 고개 끄덕였다. 그래. 우리 다 잘못. 총소리. 하지만 그의 손에서 떨어진 총 후 그는 자살. 아니, 나는 쏘지 않았다. 그는 쓰러졌다. 상처. 이전 칼자국. 경찰. 불러. 그는 속삭였다. 나는 불렀다. 구급차. 그는 살았다. 병원. 준호는 회복 중. 나는 풀려났다. 증거 부족.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화재 재조사. 노동부가 움직였다. 준호는 해고. 태호사는 감옥. 만식 씨는 잡혔다. 돈 때문에. 그는 말했다. 수연은 나에게 왔다. 아저씨, 아빠가. 미안해해요. 나는 안아주었다. 너도 미안할 게 없어. 어머니와 화해. 민준아, 형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형의 비밀. 그는 준호를 신고하려 했지만 가족을 위해 주저했다. 나처럼.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회사 그만두고 작은 카페 열었다. 강남이 아닌 이태원. 국 한 그릇 이름. 손님들이 온다. 노숙자도. 준호는 출소 후 찾아왔다. 민준아, 용서해. 나는 국을 내줬다. 먹어요. 그는 먹으며 울었다. 내가 다 망쳤어. 나는 말했다. 그래. 하지만 이제 새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과 함께. 가족 재건. 하지만 트위스트. 마지막 날. 편지. 만식 씨로부터. 민준아, 내 형은 살아. 캐나다로 도망쳤어.
준호가 숨겼어. 왜 충격? 형 살아. 왜? 형은 사고로 죽지 않았다. 준호가 숨겼다. 형의 실수 때문. 그는 돈을 훔쳤고 도망. 준호가 덮었다. 가족 위해. 나는 캐나다로 갔다. 눈 내리는 토론토. 형의 집 민준아 오 그는 늙었다. 미안해. 내가 배신자야.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기쁨. 아니, 슬픔. 형의 눈빛, 준호처럼. 모두 잘못. 복수는 무의미했다. 돌아와. 나는 카페에서 국을 끓였다. 손님 한 명, 맛있어요. 미소. 하지만 내 마음, 여전히 어둠. 누가 옳았을까? 형. 준호. 나. 세상이 논쟁한다. 뉴스, 복수극, 누가 진짜 피해자. 나는 웃었다. 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다. 끝.